집사람이 3년간 무급으로 휴직으로 옮겼죠. 그리고 1,600만 원을 이제 100만 원 바꿔가지고 사는데 이거 뭐 아무 대책이 안 되더라고요. 그 얘기도 해야 되나? 그 당시 제가 영산 원불교 대학교로 지금 선학대학교로 바뀌었는데 그때 봉급이 7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세금 때문에 한 50만 원. 그래갖고 되질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은 허용을 했는데 복귀를 하도록 약속했는데 3년, 그러니까 이제 영산 선학교에서 또 무급, 제 집사람 또 무급. 손에 든 것은 100만 원. 6개월 동안 내 가족이 식빵하고 오이하고 마요네즈. 그때 불균형 성장을 하더라고 애들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4년을 하는데 지금 결론 말씀드리면 동학 자료가 국내보다 일본에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 일이 제가 죽기 전에 이제 후계자 양성하고 가야 될 일인데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진도의 동학군 지도자가 저를 이끈 거죠. 그래서 한국 연구자로서는 처음으로 최초로 일본의 공공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학 자료를 웬만큼은 다 조사를 했어요. 외교 사료관, 방위성 사료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낸 이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결론부터 미리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죠. 동학농민혁명은 산림의 혁명이고 동학농민군은 산림의 군대다 하는 내용이니 그렇게 해서 이제 가가지고 외교 사료관 데에서 가서 이제 자료를 찾는데 조선국 동학당 동정에 관한 제국 공사관 보고 일건이라는 문건이 나와요. 쭉 이제 보니까 동도대장이 동학농민군 대장이 명령을 내려서 약속하기를 우리 동학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을 으뜸의 공으로 삼고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사람 목숨만은 절대로 해치지 않으며 행진하면서 지나갈 때는 절대로 민폐를 끼치지 않고 효자, 충신, 연려, 존경할 만한 학자가 있는 동네 심리하는 절대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굶주린 자 먹여주고 병든 자 치료해주고 도망가는 자 쫓지 말고 항복하는 자 사랑으로 대하고 불효자 처벌하고 매국노 징계하고 12개 군율이 짱하고 12개는 다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학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걸 으뜸 공으로 삼고 이런 대목은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눈이 화가락 뒤집고 왜 우리는 그동안에 동학군은 뭔가 저항만 하고 투쟁만 하고 이런 걸로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찾아내는 거죠. 누구 덕분에? 진도 동학군 영령 덕분에. 그래 이제 그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국내 자료들을 이제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지역의 큰 참 우국지사시죠. 매천 황현 선생이 남긴 오하기문이라는 동학농민군 농민혁명 견문 기록이 있어요. 2010년에 그분 순국 100주년 학술회의가 광양에서 열릴 때 그때 이제 깊이 매천 선생의 오하기문을 공부를 해봤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학농민군의 처벌법은 인간적이다. 사람 다치고 죽이는 것을 꺼려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설을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매천 선생을 꽉 막힌 유생으로 보지 말고 있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실사고시적 학풍을 견지한 양명학적 학자의 학풍을 몸에 깬 그런 어른이다. 매천 선생이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시 또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전라북도 부안에서 동학군의 처벌법 내용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5단계의 벌을 행합니다. 지도자가 가요. 그걸 이제 순행이라고 해요. 순행. 내려가 현장 직접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주찰. 두루두루 살펴보는 거예요. 주찰. 그리고 세 번째가 효유. 세 번째가 안접. 안접이라는 게 요즘 말하면 심리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러니까 피해를 일으킨 문제를 일으킨 그 안적,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효유, 선후, 이렇게 타이르, 그리고 마지막이 시벌, 시팔이 아니에요. 시벌, 벌을 준다. 벌을 주는 이게 또 기가 막혀요. 그 문제를 일으킨 동학은요, 그걸 이제 인맥 조직이라고 하는데, 가르침을 전해주는 분을 스승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연원이라고 그러고요. 가르침을 받아간 제자권을 연비라고 해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쌍벌죄예요. 동학처벌법이. 그럼 뭐 어떻게 이제 처벌하냐? 해월 최시영 선생이 있는 본부로 불러올려고. 그 적주하고 그 소속 그 문제를 일으킨 도인, 동학 교인의 스승이 되는 적주하고 이 사람을 총본부로 불러와가지고 어떻게 벌을 주냐면 빡센 수행을 짧게는 7일, 49일 동안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전 세계에 이런 처벌법이 있나? 왜 우리는 그동안에 동학은 투쟁, 저항, 뭘 부시는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배워왔을까? 딱 하나의 이유더라고요. 실패했다 이런 이미지로만 하니까. 그걸 이제 진도농학군 출신의 영령이 저로 하여금 일본으로 가게 해가지고 그 사료를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학군은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5.18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광주의 열흘 동안 평소보다도 범죄가 더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는 말이 광주 공동체, 광주 꽃문이라는 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우리가 광주를 재평가할 때 늘 하는 얘기가 그 직전에 뉴욕에 있었던 정전 사태하고 우리 광주를 비교하죠. 약탈로 이어진 뉴욕의 정전 사태와 우리 광주의 열흘. 그게 어디서 왔을까? 저는 동학 정신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산해경에 나오는 동이족의 특징, 호생불살생,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는 걸 꺼려하는 이 어떤 우리 한민족의 저 뿌리에서부터 도도히 흘러오는 이 어떤 사상, 그것이 동학 때 그렇게 꽃이 피었고 광주 때 그렇게 꽃이 피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동안 동학연구에서 저희가 다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이제 그 전몽준 장군하고 해월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박사논문에서 그린 딱 주장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원래 그 특히 역사학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좀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기록으로 남겨진 자료가 있고 우리들 그 할아버지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이렇게 손자로 이어지는 구비전승의 자료도 있잖아요. 그 지역에 늘 전해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게 진실을 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역사학에서 쓰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기록 자료하고 이야기하고를 반드시 서로 대조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동학혁명은 우리나라에서만 사건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관련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일본 자료도 있고 중국 자료도 있고 러시아 자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자료와 해외 자료도 이렇게 교차 비교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이런 기록도 이제 같이 봐야 되고, 그래야 이제 객관성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백범일지의 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타당한 지적이죠. 그게 늘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갔어요. 일본 외부성 외교사령관을 갔습니다. 방위연구소 도서관을 갔습니다. 동경대학교 명치신문 잡지문고를 갔습니다. 해월 선생하고 전봉준 장군이 비밀 연락 루트를 가지고 긴밀하게 연락했던 자료가 10개 이상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마상이.
그게 이제 일본어로 쓴 저의 박사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에 그 남북접은 하나였다라는 그걸 일본어 논문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 논문 심사에서 그 일본 심사하는 교수님들이 저한테 소감을 묻더라고요. 일본에서 4년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박 선생은 뭘 가장 큰 성과로 꼽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했어요. 남북접이 하나로 선생님의 제국주의 일본에 대항한 걸 밝혀낸 것이 최고의 성과입니다.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가지고 2001년 봄에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해월 최시영 선생님 묘소를 찾아갔어요. 그 우리 한국의 정서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요. 교무님들 찾아 올라갈 때 오징어 한 마리하고 소주 한 병을 들고, 제가 차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동기 교무님 몇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월 달인가 그랬던 것 기억이 나는데 막 팍팍 울었죠. 그때 막 제가 절규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100년 만에 이 진실을 밝히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해월 선생님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야, 너를 만나